오늘 정숙님하고 상철님, 정숙님의 가족들 보여드린 거 이거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상견례라고 하나? 그냥 가족들 소개해준 거 아닌가요? 상견례라고 하진 않잖아. 상견례는 양가 어른들이 같이 만나는 게 상견례고, 오늘은 그냥 정숙님의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정숙 조카 잘생겼던데요. 저는 좀 정숙님 조카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 같아. 나는 서로 나왔으면 좋겠어. 정숙님 조카 잘생긴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센스 있던데요. 좀 어른들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뭐 위축되어 있거나 약간 좀 찐따같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센스 있게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 조카분이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 아무튼 이거 오늘 정숙님이 상철님한테 어머니를 보여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정숙님도 돌돌싱이신데 너무 압박면 좀 해가지고 좀 그렇다. 상철씨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좀 너무했던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숙님 어머니가 너무 바람직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상철씨의 눈물은 정숙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했다면은 아무리 아이들 때문에 약간 울컥하더라도 오늘 자리에서만큼은 눈물을 안 보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숙님의 부모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정숙님한테 더 이렇게 나는 올인을 하고 있다. 뭔가 자신이 있는 약간 믿음직하고 듬직한 그런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철님이 좀 스스로 말하다가 무너진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정숙님 어머니가 오늘 상철님한테 했던 얘기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 신뢰되는 얘기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다 초혼도 아니고 돌싱들이시고 나이도 중년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숙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도는 그런 거였죠. 너네 둘이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진 않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만나봐라, 이렇게 해서 주제를 던져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철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숙님하고 잘 되길 바래서도 아니고, 그냥 이런 현실들이 있으니까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숙이 너가 고려를 해보라고, 정숙씨 들으라고 이렇게 상철씨한테 그런 질문들도 하고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정숙이 어머니가 상철씨 만나서 형제관계, 부모님 뭐 두 분 다 잘 계시는지,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거 질문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숙님이 그냥 회사원도 아니고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숙님이 아무리 돌돌싱이라 하시더라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정숙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뭐 정숙씨도 돌돌싱인데 왜 저래? 이럴 수 있지만은 정숙님의 가족들, 특히 정숙님의 어머니가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한 멋진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철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서로를 챙겨보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만나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었어요. 정숙이 아빠 아무 말도 안 함.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그게 표현입니다. 원래 어르신 분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시죠. 말은 정숙님의 어머니가 많이 하시니까, 정숙님 아버님은 그냥 상철님의 뭐 태도, 말하는 거, 표정, 옷차림, 분위기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정숙님의 아버지께서 그 어떤 말도 안 하신 거는 그냥 그렇다. 근데 뭔가 말을 하자니 다 큰 애들한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네 둘이 좋다는데 아무튼 그냥 이거를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막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숙님의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철님이 더더욱 긴장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철님은 정숙님의 어머니보다도 정숙님의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철님이 더욱더 좀 긴장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상철님이 사업을 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중압감이 크지. 오늘 상철씨가 전처 이야기를 한 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상철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맞을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되실 거, 나는 정숙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나 뵌 김에 이참에 좀 얘기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의도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3자인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정보였다 생각해요. 이 두 분이 아직 재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니고 재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상철님처럼 어차피 맞으면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식으로 뭔가 좀 분리할 수 있는 정보도 오픈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쌓인 다음에, 어차피 나의 사정은 정수님이 알고 있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들도 간단간단하게 뵙고 익숙하게 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좀 이렇게 내 편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오픈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식사만 해도 그것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은데, 전처분하고 사이가 좋다, 그리고 전처하고 뭐 가까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2명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 얘기하면서 울고, 저는 이거 상당히 이제 상철씨를 처음 만난 정수님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정수님 부모님이 훨씬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님은 일단은 상철씨가 나를 좋다고 하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만나시긴 하지만, 오늘 정수님
정수님이 차 타고 오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왔잖아요.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정수님이 좀 그런 거지. 정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알고 만난 거잖아요. 3분 거리에서 전처하고 가까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이 2명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만약에 재혼하게 되면은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수님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철씨가 많이 지금 한국에서 나를 이뻐해주기 때문에 정수님을 일부러 약간 생각을 깊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왜냐면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근데 오늘 정순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순이 어머니가 이렇게 소스를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좀 해가지고 고민이 많아지셨던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상철님이 뭔가 정수님하고 정말 재혼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아이들보다 정수님을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재혼하시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지금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처분하고 공동육아를 하기 때문에 3분 거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수님하고 재혼을 한다면은 이게 좀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해지죠. 너무 정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해지지. 정수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아마 모두가 불편해지겠죠. 물론 뭐 이 두 분이서 알아서 해답을 찾아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 자체가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환경에 전처집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정수님하고만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재혼하시면은 참 좋겠지만 모르겠네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정수님 부모 입장에서 어쩌라고 해요. 오히려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이 자리에선 맞았는데, 상철씨는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 난다면서 이렇게 우는 것 자체가 정수님의 친척들하고 정수님의 어머니 가족들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쩌라고 합니다. 어쩌라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아이들이 정수님 가족들 입장에서는 걸렸을 텐데 너무 상철씨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를 오늘 이렇게 만났을 때 알게 되니까 더더욱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했으면은 여자친구는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왜냐면은 정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철씨가 말하는 게 모순이다. 상철씨가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했다면은 아이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맞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다 뭐다 했을 때 우리 딸하고 같이 있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던진 거죠. 정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성인이 될 때까지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성인이 되어야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좀 돌직구를 던지셨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머니가 좀 너무 센 질문을 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정순이 어머니였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뭔가 말할 때 모순점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아이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막상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애들하고 안 있고 우리 딸하고 있네? 근데 애들 생각하면서 운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번 이제 건드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순이 어머니의 그런 감정도 실린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굳이 상철씨 전처분하고 사이가 좋다는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이거는 왜냐면 상철씨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정순이 어머니는 오늘 그렇게까지 뭐 돌직구로 이렇게 훅훅 들어가는 질문을 그닥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상철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전처하고 가까이 살고 있다, 전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다, 사이가 좋다 그러고 뭐 애들도 2명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정순이 어머니도 이게 뭐 아유 그래요? 아유 뭐 가까이 살아도 좋겠네. 이게 돼요? 지금 처음 만난 우리 딸 남자친구가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전처하고 사이가 좋고요, 전처하고 거리도 한 3분 거리고, 이런 말 듣는데 이게 뭐, 저는 오히려 정순이 어머니께서 여유있게 표정관리 잘 하시면서 상철씨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정순이 어머니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의 이렇게 부모님들은 상철님처럼 이런 불편한 정보를 들었을 때 표정관리 안 돼요. 아무리 내 딸이 혹은 내 아들이 돌돌싱 결혼을 4번 했든 5번 했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아유 우리 딸도 이혼 몇 번 했는데 아유 괜찮아 안 된다니까.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런 정보를 듣고 웃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JINS님께서 내가 부모라면 저 정도 질문들은 안 끝난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현실이야. 내가 부모라면은 이 정도는 안 끝난다고. 맞아, 전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정보였다. 굳이 오늘 처음 뵙는 정수님 부모님께 얘기할 만한 정보는 아니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였지만은 굳이 전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나도 리뷰를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가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정말 오늘 화기애애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만 보여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정수님 부모님에게 근심과 뭔가 고민거리를 엄청나게 던져준 그런 자리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숙 어머니께서 정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너는 정수가 상철 아이들을 너의 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니?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정숙 어머니께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과연 내 딸이 이 상철 씨라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던진
질문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수님이 비록 내가 낳은 내 아이는 아니지만은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아 우리 딸이 정말 상철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정수님이 내 자식은 아닌데 상철씨 아이들한테는 나는 그냥 아줌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직 그 정도로 그냥 만나고 있을 뿐이지 기계 빠진 거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수님이 대답하신 거는 내 아이는 아니다, 상철씨 아이들한테는 아빠의 여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 듣고 정수님의 부모님은 좀 안심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정도로 완전히 미국으로 갈 정도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리리님 말씀처럼 정말 괜히 변호사 어머니가 아니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문직 부모님들은 보통 아니시라고. 이혼, 결혼, 연애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 리뷰할 때마다 남자든 여자든 전문직이신 분들 나오면은 부모님들이 더 보통 아니라는 얘기를 자주 해왔는데, 오늘 딱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통찰력 있게 좀 꿰뚫어보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되게 예리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지 않나, 정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원래 이제 도시분들의 연애가, 특히 아이가 있는 도시분들의 연애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 두 분이 많이 사랑하신다면은 이런 불편한 현실들을 극복을 하셔야겠죠.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뜯어말리고 뭐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정말 두 분이 너무 사랑한다면은 재혼까지도 하시지 않을까. 정수 어머님이 나 정도는 순한 거라고 외숙모였으면은 더 심한 질문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됐던 모습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정수님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상철님이 다 오는 거를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가족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한꺼번에 다 보여드린 것 같아. 안 껴도 되는 가족분들까지 다 이렇게 좀 오늘 나오게 된 것 같아가지고 상철님이 이거를 미리 알았는지가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원래 그 자리가 정수님 어머니 생신 축하 자리였어요? 아 그럼 상철씨가 미리 알고 계셨겠구나. 난 또 몰랐는데 정수님이 갑자기 짜잔 하고 우리 가족들이지롱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워낙 많아요. 나는 솔로나 이렇게 뭐 결혼지요 이혼 수녀 캠프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정수님이 그런 실수를 하셨나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혹시 했지 혹시. 그리고 오늘 정숙님의 어머님이 상철씨한테 솔직히 상철씨 애들한테는 너는 그냥 남이고 잘 모르는 아줌마일 뿐인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잖아요. 정숙님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한테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걱정하실 때 정숙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내가 처음에 아닐 수도 있다. 상철씨가 이미 다른 여자친구들을 본인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도 아이들이 그렇게 적응을 못한다거나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농담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상철씨 표정을 봤는데 몰라 그냥 상철씨가 표정이 복잡해 보이던데, 그냥 농담으로 웃는 표정이 아니라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표정. 근데 그리고 정숙님 어머니도 그게 그냥 농담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정숙님 부모님도 좀 불편해하는 농담. 왜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상철씨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농담 들으면은 이게 좀 상철씨 입장에서도 썩 그렇게 유쾌하진 못해. 원래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면 모르는데 완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렇게 정수님이 그렇게 농담하시면은 상철님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상철님이 또 본인 스스로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농담이 나오다 보니까 웃을 수가 없죠. 그런 농담에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못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정숙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 상철의 아이들은 정숙씨가 모르는 아줌마일 뿐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숙님이 아빠를 뺏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철씨가 정숙님하고 지원하게 됐을 때 3분 거리에 있는 전처하고 가까이 살고 있는 거를 뭔가 좀 이사를 하시겠죠. 정수님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랑도 멀어지게 된다. 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또 어리다 보니까 공동 양육을 하고 있고. 이것도 되게 좀 심각하게 정수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분 거리면 우리 아파트 옆동 정도 거리인가요? 3분 거리면은 예를 들어서 30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30층에서 7층 가는 거리 아닌가요? 옆집이야 옆집 그냥 여러분. 거의 같은 동이지. 옆동은 여러분 5분 넘어갑니다. 옆동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내려가서 이제 또 걸어가는 시간, 다시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 하면은 3분은 넘어. 현실적으로 사실 3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집이나 마찬가지기도 하고. 아 진짜 생각할수록 3분 거리는 거의 별거 느낌이다. 이혼은 했지만 진짜 3분 거리는 별거 느낌이야. 딱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이런 거를 쌓을 수 있으니까 상철씨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보다 더 관계가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정말 재혼을 생각하거나 재혼을 고려하거나 이럴 때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크게 부딪히는 갈등점이 될 것 같아요. 갈등 원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이거는 남녀를 떠나가지고 이혼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근데 이혼한 사람이 자기 전 배우자를 바로 옆집 살면서 자주 만나. 가까이 살면서. 이거 없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랑 메시지만 보내도 이걸로도 거품 물어요. 도시분들을 만나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전처나 전 남편하고 연락하는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있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거품 무는데요. 근데 상철님은 바로 옆집 3분 거리에 사니까 솔직히 이제 정수님께서는 아직 연애 단계니까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 삼는다거나 깊게 고려해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보다 더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더 깊어지고 재혼까지 가게 된다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상철씨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상철씨 아이들이 클 때까지 연애를 한다? 근데 또 미국이고 한국이고 장거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연애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해요. 아이들이 크려면 최소 7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 7년이라는 세월이 말이 7년이죠. 두 분이서 정말 너무 사랑한다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 여신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한번 해봤고 이혼해봤으면은 뭐하러 또 결혼하냐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식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도 평생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족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단단하게 묶여있는 그런 울타리가 있길 바라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든 결혼식을 하든 해가지고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그렇게 이제 살고 싶어가지고 도식분들이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래님께서 마음이 짠이라고 울타리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요. 도식분들이 재혼하려고 할 때 나쁘게 보시지 마세요. 그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저는 기왕이면은 응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상철님하고 정수님은 넘어야 될 산이 많다.